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조금 거시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들어가려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사실 아직 꺼내놓지 못한 얘기들도 많아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처음 나온 얘기는 민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먹을거리 유통체계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그 옥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민관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구성되고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게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 주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 생산자들 중심으로 조직돼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그 소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의 먹을거리가 지역에서만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관외에 별도의 직매장, 뭐 대전, 세종 이런 곳에 직매장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이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농업 생산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지금 현재는 기후 위기나 혹은 시장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생산 방식의 기술 보급이나 혹은 생산 방식을 전환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회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충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농업 생산이라는 게 인구 구조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능이면서도 고령화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대들이 생산자로서 육성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한 정책이 있지만 이게 단순히 생산 지원,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쪽에만 좀 치우쳐져 있어서 정주역이라든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나 복지,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거냐, 그래서 어떻게 머물고 살게 해줄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청년 농업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제 농민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인데요. 환경 보존에 따른 직불금의 규모 같은 것들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급식의 영역이 확대돼서 농업 생산된 것들이 지역에서 소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학교 급식은 계속 규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공공기관이나 혹은 노인복지회관, 뭐 장애인 시설 이런 곳들에도 공공급식이라는 형태로 공급이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공공 먹을거리가 소비되는 형태들이 다양한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안역에서 먹을거리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식당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공공급식의 영역 안으로 좀 품는, 그래서 영역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농업생산 기반, 그리고 계약 재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생산자들이 어쨌거나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나도 건강한 생산을 하지만 당신들도 좋은 먹을거리를 소비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유통하는 뭐 소식지도 만들고 그리고 치유농업과 같은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도 보급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앞서 얘기랑 유사한데요. 생산의 기타 생활 여건들을 이거를 지원하는 게 생산자 지원 정책이다라는 좀 더 유연한 방식의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먹을거리를 산업화하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사실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